네, 안녕하세요. 주말농부TV입니다. 저는 정원에서 부사 사과나무 두 그루를 키우는데요. 이렇게 이 정원 한켠에 이렇게 땅을 좀 공간을 할애해 가지고 경계석으로 잔디들이 파고 들어가지 못하게 해 가지고 이렇게 부사나무 두 그루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 두 그루에서 거의 한 400개 정도 400~500개 정도의 부사를 수확을 해서 먹는데, 자, 오늘은 이제 사과나무 가지치기를 할 건데, 저는 이게 가소원이 아니잖아요. 이 정원에서, 전원주택에서 가족들하고 먹을 수 있는 정도의 크기와 양을 수확을 하려고 사과나무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과수원처럼 정말 뭐 아주 깔끔하게 가지치기 하진 않고요. 적당하게 합니다. 적당하게. 왜냐면 그래야 어느 정도 수확량도 나오고, 어느 정도의 굵기, 어느 정도의 또 맛있는 이 당도 높은 사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정원에서 이제 사과나무 가지치기 하는 방법은 저는 아주 기초적인 것만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사과나무는 이 기본적으로 가지치기 할 때 가장 크게 명심해야 되는 거가, 사과나무는 옆으로 키우라고 그러죠. 이렇게 수평으로. 예. 위로 키우는 게 아니라 옆으로 키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과나무 특징을 잘 아셔야 되는 게, 사과나무는 위로 크면 이 꽃눈들이 잘 안 생겨요. 근데 얘네가 옆으로 크면, 아, 내가 더 이상 크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기본적으로 본능적으로 열매를 매달려서 자기의 이제 자손을 퍼뜨리기 위한 작업을 하는데, 위로 올라가는 나무들은 이렇게 꽃눈들이 잘 안 생깁니다. 이런 꽃눈들이 잘 많이 생겨야 되는데 이런 게 잘 안 생기고, 위로 올라가는 애들은 계속해서 커 올라가고 잎만 나오는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로 올라가는 애들은 가지를 기본적으로 쳐주려고 합니다.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과나무 특징만 잘 알면 가지치기 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 옆으로 키워야 되는구나. 사과나무는, 예, 옆으로 키워야 되기 때문에 대다수의 과수원들 가서 보시면 굉장히 이렇게 저처럼 이런 추를 매달기도 하고 가지 위인들을 내서 옆으로 이렇게 계속 뉘우려고 많이들 하는데, 이제 그 이유가, 꽃눈들을 많이 형성하기 위해서 또 하는구나.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광합성을 잘하게 하기 위한 거죠. 이 옆으로 잘 퍼져 있어야 광합성을 잘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계속 위로 올라가는 나무들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광합성에 방해를 받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꽃눈이 좀 있기 때문에 올해 사과를 한두 개 따먹고 요거는 밑에 여기서 잘라주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겹치는 애들, 이게 또 이제 나무가 이렇게 설령 큰다고 하더라도 옆에 가지하고 이렇게 부딪혀서 겹치는 애들은요, 잘라주는 게 좋습니다. 이런 애들 키울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키우는 것보다 잘라주고, 꽃눈이 있다면, 이렇게 꽃눈이 좀 보이는데 꽃눈이 있다면 그런 애들 한두 개 따먹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잘라주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로 올라가는 애들을 없애는 작업,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고요. 이것도, 요 나무 같은 경우는 이것도 제가 키워봐야 옆에 있는 애들하고 부딪히기 때문에 이 나무도 이렇게 옆에서 더 이상 위로 크지 않도록 잘라줍니다. 이렇게 잘라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원리, 옆으로 키우기 위해서 위로 올라가는 애들은 잘라준다. 근데 잘라줄 거지만 다 올라간다고 해서 다 잘라주는 건 아니고요. 이 키우려고 하는 애들은, 예를 들어서 얘를 키우려고 한다 그러면은, 이런 애들은 옆으로 이렇게 유인을 해가지고 키워줘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자르는 건 아니고. 근데 이제 이런 애들이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서 요 밑에 있는 애들 키울 건데 얘하고 겹친다 그러면 얘를 잘라줘야 되는 거죠. 이걸 잘라줘야 되는 거예요. 겹친다. 괜히 그늘 만지고 옆에 밑에 있는 이런 애들한테 방해가 된다 그러면 잘라줘야죠. 그리고 사과는 이렇게 이제 가지에서 보면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겹가지가 나와서 꽃눈이 생긴 애들한테 아주 잘 열립니다. 이렇게 좀, 그래도 가지가 옆에서 뻗어나와서 여기서 꽃눈이 생긴 애들이 사과가 열리면 가장 크게 열리고요. 이렇게 그렇게 안 나오고 직접 붙어있는 꽃눈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은 조금 그렇게 크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참고하시면 좋고, 이렇게 이제 좀 가지가 형성이 돼서 나온 끝에서 이제 열리는 이런 애들이 굉장히 큰 사과가 되고 잘 열린다. 그거 참고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렇게 밑으로 가는 애들, 저도 이제 이 정원에서 키운다고 했잖아요. 밑에서 계속 하나씩 키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밑으로 가면은 나중에 열리면 이런 애들이 밑에 땅에 닿고, 또 비가 오거나 습하거나 그러면 밑에서 이제 또 풀들이 자라고 그러면서 얘네하고 부딪혀가지고 별로 안 좋아요. 그러면 밑으로 가는 애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너무 밑으로 가는 애들은 잘라준다. 예, 이렇게 해서 공간을 확보해 주는 거죠. 그 원리만 갖고 계속해서 이렇게 작업을 해주면 좋습니다. 이 사과나무 가지치기 할 때 보면 굉장히 아까워요. 이게 다 꽃눈들이 있어서 얘네 다 자르면 어떻게 하지? 얘 어디서 열리지? 라고 하지만 너무 밑으로 처지는 애들, 또 너무 위로 올라가는 애들, 이런 애들을 위아래를 잘 보면서 이렇게 가지치기를 해준다. 그리고 서로 겹치는 애들, 예, 이 가지끼리 서로 겹치면 어차피 열려도 상처받고, 열려도 사과끼리 상처를 받고, 또 이 광합성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요소들을 좀 보면서 한다. 이런 경우에는 보세요. 이 꽃눈이 여기가 형성이 돼 있죠. 얘는 꽃눈이 없어요. 근데 얘를 뭐 키우면은 내년에 꽃눈이 생길 수 있죠. 하지만 굳이 여기에서는 얘를 잘라주는 게 좋겠다. 그러면 얘를 여기서 잘라줘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가 더 광합성을 잘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죠. 요 작업만 해주면 돼요. 아주 쉽죠. 그렇게 꼭 원리만 잘 알면 이 정원에 있는 사과나무라고 나무라고 하더라도 아주 과수원처럼 전문적이는 않지만 기본적인 것들은 해나갈 수 있다. 원리만 잘 알면 된다 라고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렇게 홍로도 하나 심었어요. 이거는 이제 부사보다 일찍 따먹게 되죠. 보통 추석 때쯤 되면 이제 따기 시작하는 건데, 홍로도 하나 심었는데 얘네도 이제 수영을 잡아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뭐 가을에 심었기 때문에, 지난 가을에 심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수영을 잡을 정도의 크기는 아니지만 올 한해 이제 키워보고 이 중에 튼실한 애들을 옆으로만 이렇게 가지를 받을 거고, 예, 지금은 쟤는 가지치기를 안 할 거예요. 이 부사 사과나무는 가지치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 촬영하기 전에 강전정을 했어요. 이 보세요. 저쪽 여기 자른 거 보이시죠? 여기도 이렇게 딱 이쪽으로도 굉장히 크게 자랐었는데 이 가지가 위에 있는 가지들 때문에 햇빛을 잘 못 보더라고요. 그래서 영양분도 분산이 되고 하기 때문에 쟤를 강전정을 해주고, 이 옆에 있는 애도 강전정을 해줬어요. 여기도 강전정을 해주고, 위에 크게 4가지 이렇게 하나, 둘, 셋, 4개를 키우고 위에서 광합성을 잘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가지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아니면 너무 위로 올라가는 애들이 없는지 이런 것만 보면서 할 거예요. 자, 이런 애들 볼게요. 여기도 보면 이런 애들이 이렇게 옆에서 부딪히잖아요. 이렇게 열린다고 하더라도 부딪힐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애들은 그냥 과감하게 잘라줄 겁니다. 이렇게 잘라줘서 공간 확보를 해주고, 또 요 밑에서도 여기 있는 애들도 보면 이렇게 열린다고 하면은 이 밑에 있는 애하고 여기 서로 걸리겠죠. 얘가 걸릴 것 같아요. 그럼 여기를 잘라줄 거예요. 얘를 이렇게 잘라서 서로 간섭이 안 받게끔. 자, 이런 정도 해서 이 겨울에 이제 가지치기를 잘 해놓으면 봄에 사과가 열린다고 하더라도 젓갈을 덜 해도 되니까 그런 거 이제 좀 보면서 이렇게 해주면 되고, 이것도 보면 옆에 있는 가지하고 지금 이렇게 부딪히잖아요. 여기를 잘라주는 겁니다. 이렇게 잘라줍니다. 이렇게 잘라줘서 꽃눈이 한두 개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열린 애들 따먹고 내년에 봐서 여기를 가지치기 해줄 거예요. 자,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꽃눈이 무지 많아요. 이게 겨울에 되면 꽃눈이 많이 형성이 되는데 이런 애들을 좀 보면서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는 애들은 잘라주고요. 꽃눈 이렇게 살아있는 애들을 이제 봄에 키워서 먹으면 된다 라고 하는 원리를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 위로 올라가요. 얘는 하나씩 위로 올라가고 있어서 얘도 잘라주겠습니다. 위에 올라가는 애들 키워봐야 나중에 손도 안 닿고 소독하기도 어렵고 관리도 어렵습니다. 그늘만 생기고. 그러니까 이렇게 과감하게 잘라주고 위로 가지 않게 합니다. 자, 저도 이제 영상 찍고 나서 마저 이제 조금씩 다 할 건데, 제가 이런 과일나무 가지치기 할 때는 좀 몇 가지 이제 유의사항을 말씀을 드리는 게, 너무 한 번에 가지치기를 다 하려고 하지 마라. 예, 조금씩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하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후회됩니다. 나중에 그때 그 가지 살릴 걸 어떻게 그걸 한 번에 다 잘랐지. 나중에 살리고 싶어도 잘린 나무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자르기보다는 조금씩 자르면서 생각을 하면서, 예, 아침에 나와서 한번 또 둘러보고 또 낮에 나와서 둘러보고 그러면서 전지가에 들고 이렇게 천천히 둘러보면서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다 보면 눈에 안 보이던 것들도 보이고, 예, 너무
급박하게 이 가지치기를 해가지고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사과나무 가지치기, 정원에서 키우는 사과나무 가지치기는 아까 제가 몇 가지 이제 유의사항을 말씀을 드렸는데, 아주 과수원처럼 전문적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원리를 알아야 된다. 그 첫 번째가 사과나무는 위로 키우려고 하는 애들한테는 꽃눈이 잘 안 생기기 때문에 옆으로 키우려고 해야 된다. 그래서 옆으로 키워야 되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는 가지들은 잘 보고 판단해서 잘라주는 게 제일 좋다. 그리고 서로 이 광합성을 잘 하게끔 옆으로 이제 유인을 해가지고 널찍널찍하게 해주는 게 이제 가장 큰 목표고요. 이 한 그루의 나무에서 제가 한 200개, 최소한 200개, 300개 정도 수확을 하는데, 아주 굵고 당도 높은 사과를 수확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수확량은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은 가지치기를 다 해줘도 나중에 수확량이 적어지니까 정원에서 키우는 정도의 사과나무 가지치기를 권장드리면서, 앞으로도 제가 사과나무 키우는 거 계속해서 공유드리고 또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농부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